안녕하세요. 화창한 날씨 유혹에 끌려 오랜만에 바르셀로나 구시가지를 살펴보러 나섰습니다. 스페인의 코로나19 상황은 지난 1, 2월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어 지난주 10만 명당 134.08 감염률이 이번 주 147로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매일 3,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13개 지방자치구에서 코로나19 4차 감염 첫 경고 소식이 들리고 있으며 아직도 지자체 지방 간의 이동은 금지하고 있는데 오는 부활절 주일 방학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17일 유럽연합위원회가 발표한 백신 여권 제도 도입 확정으로 올 여름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로 2주간 격리 조치 받지 않고 유럽 여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유럽연합의 합의로 여행 활성화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얼마나 빠른 시일 내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느냐입니다. 유럽연합 대부분의 국가에서 백신 공급이 늦어지고 있어 원활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카탈루냐 광장의 라람블라 거리 초입 코너에 있는 카페 쥐리는 1926년에 현 주인의 증조 할아버지 때 문을 연 100년 넘는 역사를 간직한 바로 많은 사람들의 미팅 포인트였던 곳으로 예전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은 엘트리앙글라 건물의 같은 위치인데 예전과 같은 운치는 없습니다. 코로나19 이전 평상시 같으면 카탈루냐 광장과 라람블라 거리에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을 텐데 현재는 썰렁하네요. 라람블라 거리는 라스 람블라스로도 불리우는 카탈루냐 광장에서 구 부두가까지 약 1.2km의 바르셀로나의 상징적인 거리로 현지인들이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 즐겨 거닐던 구시가지 산책로이며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이후로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외부 관광객이 현지인보다 더 많이 모이는 거리입니다. 산책로는 낮과 밤늦게까지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로 지중해 부둣가 쪽으로 내려가면서 오른쪽은 아라발 지역으로 볼거리 별로 없으며 별로 안전하지 않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반면 왼쪽 지역은 고딕 지역으로 안전한 편이며 2000년 넘는 도시의 역사적 유적들부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필수 관광 코스 지역입니다. 보이는 가로등은 같은 모양이 여러 개 있으나 이 가로등에 얽힌 이야기로 가로등 하단의 수돗물을 마신 사람은 반드시 바르셀로나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아무리 멀리 가도 항상 돌아올 것이다 라는 전통이 있으며 바닥 동판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산책로 좌우로는 작은 동물들을 파는 가게와 꽃가게, 기념품 샵, 카페, 레스토랑 등이 있고 거리 화가, 거리 행위예술인 등을 만날 수 있는 흥미로움을 주는 거리입니다. 잠깐 왼쪽 골목길로 들어왔는데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볼거리가 있어서입니다. 지금 촬영하는 것은 촬영 안전 짐벌이 아니고 그냥 핸드폰 꽂이 손잡이입니다. 3악시스 짐벌인 아톰2를 알리바바에서 거의 한 달 전에 주문했는데 이집트 스웨즈 운하에 일본에서 건조한 MV 에버기분 소유 선박으로 타이완 에버그린에 대여한 배가 3월 23일 좌초되어 통과 못하는 선박들에 물건이 있을 확률이 99%로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네요. 좌우간 일본 도움이 안 되네요. 이 건물은 18세기 네오클래식 건축물로 사바소나 궁전 또는 아테네오 바르셀로네스라 하는데 현재는 카탈루냐에서 가장 큰 사설 도서관으로 약 30만 권의 책과 1800개의 잡지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광장엔
보여드리고자 하는 로마 제국 당시 시민의 무덤이 있는 야외 박물관입니다. 로마 제국 무덤의 길인데 당시 시민들이 무덤으로 귀족이 아닌 서민은 성곽 안에 묻힐 수 없었고 당시 성곽 박힌 이곳에 묻힌 서민들 중에 그래도 신분이 있는 서민들이 공동묘지길로 1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사용되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천이 계속 퇴적하면서 결국 완전히 묻혀 보존이 잘 된 것입니다. 이 장소에는 1588년 수녀원이 세워졌었고 20세기 스페인 내전 당시 건물이 파괴되었으며 1940년 말 광장 재정비 개혁하에 작업 중 발견되었습니다. 고고학 구역 옆에는 이곳에서 발견된 물체들을 볼 수 있고 당시 도시 이름인 바르시노의 영토의 조직, 도로, 경로 및 복잡한 로마 장례 등 고대 묘지 의식 세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입장은 화요일 11시에서 14시와 일요일 11시와 19시 사이에만 오픈하며 입장료는 2유로입니다. 한국이었으면 내 집 옆에 웬 공동묘지냐며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난리를 쳐서 유적으로 남아있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곳 사람들 삶과 죽음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중세도시 가보면 동네 바로 옆에 공동묘지 있는 걸 자주 발견합니다. 람브라스 거리로 다시 들어서기 위해 상점 거리인 포르타 페리사 거리로 나왔는데요. 거리의 상점들은 문을 연 상점들은 별로 없이 거의 닫혀 있고 많은 상점들은 완전 영업을 접고 문 닫거나 세 놓는 간판이 붙은 곳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평상시 금요일이면 사람들이 북적이는 거리입니다. 다시 람블라스 거리로 나왔습니다. 맞은편에 보이는 건물은 벨렌 성당으로 한국어로 번역하면 베들레헴 성당이 되네요. 원래는 1544년 예수회가 운영하는 최초의 고등교육학교의 일부였으며 1553년 지어진 바로크 양식 건축입니다. 보이는 벽이 수도는 1604년에 만들어진 것이며 세라믹 타일 장식은 1959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은 없어진 13세기 당시 바르셀로나의 성벽의 두 번째 성곽문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람블라스 거리입니다. 인파로 북적거려야 산책길이 너무 썰렁하다 보니 문을 연 상점들이 외로워 보이네요. 그래도 꽃가게의 다양한 아름다운 꽃들은 봄을 알리려 맘껏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면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그 유명한 복게리아 전통시장입니다. 코로나19로 거의 1년 만에 와보네요. 이곳은 항상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문 닫은 상점도 많고 주인이 바뀐 상점도 꽤 되네요. 2583제곱미터 면적에 30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카탈루냐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개인이나 식당 구매자들에게 식재료 공급 측면에서 가장 다양하며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시장입니다. 현재의 시장은 1840년에 개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원은 수백 년 전부터 있어 왔으며 당시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성곽문 밖 입구에 있게 되고 야외에 개방된 시장으로 노점상과 근처 농가의 사람들이 그들의 생산품을 팔던 장터였습니다. 지금 시장 자리는 원래 1586년에 수녀원이 있었습니다. 18세기 들어 람블라스 거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수녀원 자리에 1840년 성 요셉 날에 맞추어 시장을 개장한 시장으로 원 이름도 산호세 시장입니다. 최근에는 많은 이민자들이 시장 점포에 많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라고는 하지만 20년에서 30년 전쯤과 비교하면 많이 변질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다 보니 관광객을 위한 상품들이 많아졌습니다. 매우 드물게 부모 때부터 이어오는 오래된 가게들이 있기도 하지만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상점 주인들도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스페인 음식은 유럽에서 마늘과 쌀, 생선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 중 하나로 유럽 타 국가들의 음식과 비교하면 가장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는 것 같습니다. 예로 빠에야는 스페인 전통 음식 중 하나로 쌀과 함께 다양한 재료로 만드는 음식으로 가장 대중적인 것은 해물 빠에야입니다. 그 외에 닭고기나 양고기, 돼지고기 혹은 오징어 먹물을 재료로 한 빠에야도 있습니다. 빠에야의 원산지는 발렌시아 지방으로 그곳 축제 때는 대형 용기에 숯불로 요리하는데 맛도 일품입니다. 단점은 음식을 좀 짜게 먹는 편입니다. 쌀은 많은 양이 수입되고 있지만 지금도 한국과 같은 방법으로 쌀 농사를 짓는 곳이 있습니다. 생선은 이곳 북게리아 시장이 가장 다양한 종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도 이곳에서 게장, 생선회, 명란젓 만들 재료들을 구매하며 간혹 갈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스페인 전통 음식 중 하나인 하몬입니다. 최고 고급 하몬은 스페인산 돼지로 새끼가 젖을 떼고 난 후엔 도토리만 먹여 키운 것으로 다리를 일정 기간 소금에 절인 후 섭씨 15도에서 20도 사이의 건조한 곳에서 길게는 3년을 숙성시킨 것입니다. 최고 고급 하몬은 다리 한 개에 약 100만 원 가요. 다시 람블라스 거리입니다. 람블라스 거리 바닥엔 바르셀로나 출신 추상 초현실주의 화가인 조안 미로의 1976년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직경 8m의 원형으로 바다를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2017년 8월 17일 이슬람 지하디즘의 차량 테러로 13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당한 사건 당시 벤 차량이 멈춘 장소입니다. 당시 미로 모자이크에는 희생자를 기리는 꽃으로 가득했었습니다. 람블라라는 단어는 아랍어 용어 람라에서 유래한 것으로 모래 지역을 의미합니다. 람블라 거리에는 예전에 리에라 데 마야란 하천이 지나가는 통로였습니다. 또한 성곽 외부에서 포장마차에서 팔린 동물들이 유해도 버려졌던 곳으로 람블라 산책길이 확장되면서 건물들이 들어서며 상점들이 생기고 산책길이 생긴 것입니다. 19세기에 중세 성벽을 허물게 되면서 람블라 거리는 부둣가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활기차던 람블라스 거리는 코로나19로 수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거나 폐업한 것이 보입니다. 코로나19 발생하기 전인 2019년까지만 해도 한 해 약 1200만 명이 방문하는 거리였으나 지금 보이는 것처럼 거리엔 거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1년이 넘는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조치로 상점들은 경제적으로 더 이상 버틸 여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2022년쯤에나 다시 점진적으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람블라스 거리 보도 블록의 모양은 바다의 파도를 표현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 걷다 보면 바르셀로나 부둣가에 도착, 지중해 바닷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런 의미가 표현된 보도 블록입니다. 람블라스 거리 왼편으로 있는 레알 광장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유명한 광장 중 하나입니다. 예전의 산타 마르도나의 카푸치노 스톤이 있던 장소로 1835년 허물고 지금의 레알 광장이 생겼습니다. 당시 페르난도 7세 왕에게 헌정하고 군주제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렇게 명명되었다고 합니다.
광장이 지어지기 전에는 스페인 영웅 광장이라 부르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레알 광장은 1948년에서 1960년 사이 지어진 직사각형 광장으로 19세기 네오클래식 양식이며 주변의 중세 건물들과 균형을 맞춰 광장을 설계한 것입니다. 광장 건물을 살펴보면 독특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물이 정면 아래층은 기둥으로 버티고 있는 통로로 되어 있습니다. 광장 사면에는 거의 레스토랑과 바들이 들어서 있어 일부는 목자 광장이라고도 합니다. 건물 아키텍트 아래 야외 테라스에는 광장을 찾아온 사람들이 음료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장소며 낮에는 물론이고 밤에도 저녁 식사나 술 마시며 노는 문화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또한 광장에는 안토니 가우디가 건축과를 졸업하고 1879년 최초의 작품인 2개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 상단은 로마신 메르쿠리의 날개에 달린 투구와 중앙 기둥을 감고 있는 2마리 뱀이 있습니다. 레알 광장에서 나와 도청과 시청이 있는 산하임의 광장으로 이어지는 페르란 거리로 나왔습니다. 역시 많은 상점들이 문 닫혀 있고 거리도 한산합니다. 페르란 거리에 있는 산하임의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아마도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었던 곳으로 14세기 삼위일체 순위원 성당이었으며 985년과 1021년 그리고 1057년에 이미 교구 교회의 오래된 사원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1146년에 새로운 봉헌의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원래 산하임의 성당은 산하임의 광장 인근에 있었으며 바르셀로나에 그리스도교가 들어오면서 1823년 산하임의 광장의 교회가 철거되면서 현 산하임의 성당으로 소유권과 본당이 삼위일체 성당으로 이전된 것입니다. 산하임의 광장의 카탈루냐 도청사입니다. 스페인 국기와 카탈루냐 지방기가 보입니다. 카탈루냐 지방자치청 제네랄리탓 궁전으로 불리우는 유럽에서도 몇 개 안 되는 중세기 건물로 13세기에 이미 존재한 카탈루냐 유대인 금융가이자 시인인 모이세 나탄의 건물로 1391년에 고통을 겪은 유대인의 약탈 때까지 집입니다. 다양한 소유자를 거쳐 1400년 12월 3일 카탈루냐 의회에서 인수한 건물로 수세기를 거치면서 수차례 리모델링을 거쳐 옛 모습은 남은 게 거의 없습니다. 광장 오른쪽으로 있는 바르셀로나 시청입니다. 스페인 국기 카탈루냐 깃발 그리고 바르셀로나 시 깃발이 보이죠. 건물의 기원은 13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재 외부의 모습은 1847년에 완성된 것입니다. 산하임의 광장은 카탈라노로는 산자우마라고 합니다. 이 장소는 고대 로마 제국 시대 바르시노의 로마 포럼이 있던 곳입니다. 산자우마 광장에서 왕의 광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골목으로 들어섭니다. 이 골목길도 로마 제국 당시 바르시노 성곽 내부의 길로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오래된 고딕거리 중 하나입니다. 왕의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맞은편에 보이는 광장은 고딕 양식과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로 둘러싸인 기념비적인 광장이며 대부분은 바르셀로나의 백작이며 아라곤 왕의 거주지이자 정부 소재지인
바르셀로나 주요 왕궁의 일부입니다. 오른편의 이 건물은 까사 파델리아스로 바르셀로나 도시 역사 박물관입니다. 이 건물은 15세기 말 건축물로 원래는 메르카데르스 25번지에 있던 건물로 1930년에서 1931년 새로운 거리 비아 라제타나가 생겨되면서 철거 대상이었으나 훌륭한 중세기 고딕 양식 건축물로 보존 가치가 있어 주민들까지 자발적으로 참가해 일일이 분해해 옮기기로 결정. 현재 이 위치에 있던 건축학적 관심이 적은 기존 건물을 제거하고 다시 맞추어 세워진 건물입니다. 왕이 왕장에 있는 까사파델리아스의 재건 사업 중 지하에서 중요한 로마 제국 당시 고고학적 유물과 유적 마을이 발견되어 그 위에 건물을 재건한 것입니다. 지하의 로마 제국 당시 마을은 약 4,000m 제곱미로 대성당 지하 일부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입장료는 7유로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의 탑은 1555년 완공된 것으로 도시와 특히 바다를 통제하는 망루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오른편 벽 비둘기가 앉은 곳은 가로등으로 전기가 없을 때라서 장작불로 거리 밤길을 밝힌 중세기 장작불 가로등입니다. 왕의 광장은 영화 향수의 촬영 장소로 이용된 곳입니다. 왕의 광장은 콜럼버스가 미주 대륙을 발견하고 1493년 4월 바르셀로나 인근인 바달로나에 도착한 콜럼버스를 당시 이사벨 여왕이 환영식을 가진 장소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콜럼버스가 발견한 대륙이 인도라 믿고 있었으나 몇 년 후 유럽인들은 그가 발견한 땅이 아시아와 육지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다른 대륙을 발견했음을 깨닫게 되었고 1507년부터 아메리카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광장의 왼편의 건물은 요코티넨 궁으로 1549년에서 1557년 사이에 건축된 아라곤 왕의 왕실 거주지의 별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보이는 라 비스베 거리의 비스베는 카탈란어로 주교라는 뜻입니다. 이 거리는 로마 시대부터 존재한 도시 주요 동맥의 길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거리입니다. 시청과 도청이 있는 산하임의 광장서부터 바르셀로나 대성당 앞 광장인 노바 광장을 잇는 좁은 보행자 전용 거리입니다. 바르셀로나 고딕 거리에서 가장 많이 촬영되는 요소가 이곳에 있습니다. 바로 카탈루냐 주 정부 청사인 팔라우 데 라 제네랄리tat 건물과 카탈루냐 주지사 관저인 카사 델스 꼬농자스 건물을 연결하는 비스베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보이는 건축 양식과는 달리 10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1928년 조안 루비어 이 벨베르가 설계한 것으로 안토니 가우디의 제자인 그가 거짓 다리 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리의 아래 아치 부분에 단검에 찔린 두개골이 놓여 있는데 이 해골은 조각이 아니고 진짜 사람의 해골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왜, 무슨 의미인가인데 전해오는 얽힌 이야기로는 누군가 해골이 단검을 제거하면 바르셀로나의 건물들이 무너지거나 이 다리 아래서 죽은 주예수들이 영원히 행진한다는 전설이 있다고 하며 아주 낙관적인 사람들은 이 다리를 지나면서 고개를 등 뒤로 돌려 두개골을 쳐다보며 소원을 빌면
기꺼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보이는 이 건물이 카탈루냐 주지사 관저로 14세기 초 건축물입니다. 이 주위가 바르셀로나시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으로 카탈루냐 주청사인 제네랄리타 데 카탈루냐 건물을 포함한 유대인 깔 마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당시부터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유럽의 여러 지역에 정착해 사는 동안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남는 방법은 경제권임을 진작에 인지한 민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 권력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 권력과의 유착을 통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돈이 필수임을 터득하여 대부분 유럽 어느 지역에서건 부유한 경제 생활을 하며 권력자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르셀로나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서기 3세기 이후로 전해지며 바르셀로나의 중심지 유대인 칼 마을은 11세기부터 시작 14세기 사이에 형성 존재하였습니다. 그 후 기독교가 유대인을 배척하면서 1391년 수많은 유대인이 살해당했으며 이베리아 반도 내 다른 지역에서도 공격당했고 기독교로 전향하거나 도시에서 추방당하거나 혹은 스스로 목을 베고 죽는 것을 선택하기도 했으며 결국 1492년 스페인 카톨릭 왕조는 유대인 공동체 이베리아 반도에서의 추방을 최종 결정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베리아 반도에서 추방당한 유대인들은 세파라디스파로 분류되며 그 후손들은 약 300만 명 정도로 대부분 미국에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노동부 장관과 외무부 장관을 거쳐 네 번째 총리를 역임한 골다 메이어가 바로 스페인에서 추방당한 유대인 세파라디스파 후손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광장의 조각은 1808년에서 1814년간에 있었던 스페인 독립전쟁 당시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에 대한 반란을 이끌고 나중에 체포되어 1809년 처형된 스페인 독립전쟁의 8명의 바르셀로나 영웅들을 기리는 동상으로 1941년에 완성된 것입니다. 광장을 지나 왼쪽 골목으로 들어서서 산 펠립 네리 광장으로 이동합니다. 광장 오른편에 보이는 성당은 안토니 가우디가 다니던 산 펠립 네리 성당으로 1926년 6월 10일 이 성당으로 오는 도중 전차 사고로 74세 나이에 사망하게 됩니다. 산 펠립 네리 광장은 또 다른 아주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1936년 발생한 스페인 내전 당시 프랑코에 대항한 바르셀로나를 프랑코 장군을 지원한 이탈리아 무솔리니 공군기의 무자비한 폭격으로 성당 지하로 피신하려던 대부분 어린아이들인 42명이 성당 입구에서 사망하였으며 이 폭력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성당벽의 탄원을 그대로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산 펠립 네리 광장은 영화 향수의 배경이 된 광장이며 영화 향수의 배경으로 이곳과 함께 레알 광장과 왕위 광장도 촬영 배경이 되었습니다. 비스베 거리가 끝나 대성당 앞의 노바 광장과 만나는 곳입니다. 성곽 탑의 동판엔 로마 제국 성벽이란 글이 보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 성벽의 일부입니다. 보이는 것은 옛 로마 제국 수로 아치형 다리의 일부인데 원형은 아니고 1958년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로마 수로다리는 9세기에서 10세기까지 존재했었으나 지금은 일부 지역에 흔적이 있을 뿐입니다. 노바 광장의 대성당 옆으로의 벽들은 바로 로마 제국 당시 성벽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 바르셀로나 이름은 바르시노였으며 광장에 보이는 청동글씨 모양은 바르시노입니다. 당시는 노바 광장으로 두 개의 로마 수로다리가 연결, 물이 성곽 내에 공급되었었으며 이 광장에서부터 성곽탑이 있는 비스베기를 중심으로 좌우로 건축물이 형성된 바르시노 도시가 바르셀로나 도시의 기원입니다. 로마 제국이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할 당시 수도는 바르셀로나에서 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해변 도시 따르라고나였으나 10세기 이후 바르셀로나가 무역과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며 더 큰 도시로 발전한 곳입니다. 현재의 바르셀로나 대성당은 서고트 시대의 옛 로마네스크 대성당 자리에 13세기에서 15세기 동안 건축된 고대 양식 건축으로 초기 기독교 대성당으로는 4세기 중반부터 바르셀로나 주교의 존재가 문서에 등장합니다. 대성당은 새로운 성당의 건설이 아니라 기존 로마네스크 성당의 개혁과 확장이 단계적으로 수행된 것입니다. 고딕 건축의 작업은 150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수많은 당대 건축 거장들이 참여하였으며 성당의 외부 모습은 같은 양식이지만 최근 것으로 19세기부터 완성되어 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바 광장에서 까레델스 카페잔스 거리로 들어서면 나오는 조그마한 광장에 있는 가장 최근에 명소가 된 포토 모자이크 작품인 세상은 모든 키스에서 탄생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카탈루냐 지방 국경일인 카탈루냐의 날이기도 한 스페인 개성전쟁 패배 300년을 기념하는 계기로 엘 페리오디코 언론사와 조안 폰쿠베르타 사진작가가 공동으로 진행한 작품으로 엘 페리오디코 독자들이 보낸 사진으로 구성된 벽 타일이 50줄로 정교하게 분포되어 입술에 키스하는 이미지를 형성한 작품입니다. 2014년 7월 3일 제막식을 가진 이 포토 모자이크 벽화는 자유순간이란 모토를 해석하는 개인 이미지를 제공한 수천 명의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원래는 임시 설치하기로 한 것이지만 바르셀로나 시의회는 영구적으로 남겨두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상시 바르셀로나 시민이나 관광객들로 가장 많이 붐비는 카탈루냐 광장서 시작하는 상점 거리인 포르타 델 안젤 거리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이렇게 한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끝내기 전에 다리도 잠깐 쉬고 커피도 한잔 할 겸 바에 들러야 할 것 같네요. 안녕.